오류가 있는 건축물 대장의 정보를 토대로 광고를 한 부동산 중개인이 과태료 처분 통보를 받았다가 취소됐습니다. 광산구청은 이 같은 오류를 알면서도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아 김도영 선수가 프로 데뷔 후 첫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단 4타석만에 이뤄낸 대기록으로 제2의 이종범을 넘어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BC 포털뉴스의 하루 평균 조회수가 1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구독자가 빠르게 늘고 있고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되며 광주 전남의 대표 뉴스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방학 기간 운영되는 초등 돌봄 교실에 대해 광주시 교육청이 점심을 무상급식하기로 한 가운데 차질이 우려됩니다. 업무가 과중하다며 돌봄 교사들이 반발하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부동산 광고를 하려면 건축물 대장의 정보를 그대로 담아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물 대장의 정보에 오류가 있었는데도 부동산 중개인이 과태료 처분 통보를 받았는데요. 관할 지자체는 이 오류를 사실상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A씨는 최근 광주 광산구청으로부터 허위 광고를 했다며 과태료 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팔아달라고 의뢰받은 빌라 304호를 인터넷 플랫폼에 내놓았는데 층수를 1층으로 잘못 표기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 광고를 할 때는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그대로 표기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부동산의 건축물 대장 오류 때문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작년에 건축물 대장 위반으로 지적을 받아서 건축물 대장과 일치하도록 광고를 냈습니다. 위반 사항으로 또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느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지. A씨의 주장이 맞는지 해당 부동산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니 4층짜리 건물의 모든 가구가 1층으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공적 서류가 잘못돼 있었던 겁니다. 결국 광고를 한 부동산의 건축물 대장이 잘못됐던 것으로 확인돼 이 건에 대해 A씨에게 내려진 과태료 처분은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건축물 대장의 오류를 바로잡고 관리해야 할 광산구청이 책임을 부동산 중개인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A씨의 민원으로 잘못 표기된 사실이 확인된 부동산의 건축물 대장은 약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바로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중간검사 서류는 꼼꼼히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의무가 있고요. 또 이걸 가지고 건축물 대장을 만든 이후에도 제대로 발급됐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광산구청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오기를 바로잡아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잘못된 서류가 방치되는 동안 구청은 과태료 통보라는 행정 낭비를 반복하고 있었고 민원인들은 소명 절차를 밟는 등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 선수가 어제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프로 데뷔 이후 첫 번째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단 4타석만에 이뤄낸 대기록으로 김도영 선수는 제2의 이종범을 넘어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의리 기자입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를 치고 1루를 밟은 김도영이 3회 2루타에 이어 5회 3루타를 기록합니다. 6회 말 네 번째 타석에 들어선 김도영. NC 다이노스 배재환의 슬라이더를 강하게 끌어당겨 홈런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단 4타석만으로 만들어낸 올 시즌 첫 사이클링 히트가 달성되는 순간입니다. KBO 역대 31번째이자 4타석 만에 안타부터 홈런까지 차례대로 친 리그 최초 최소 타석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입니다. 저도 진짜 뛰면서 소름이 진짜 실제로 돋았고 게임하는 도중에도 조금 실감이 안 나가지고 꿈인가 생각도 했고 오늘이 진짜 제가 야구하면서 제일 최고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교 시절 제2의 이종범으로 불리며 강속구 투수 문동주를 제치고 기아에 입단한 김도영. 데뷔 후 크고 작은 부상으로 시즌을 모두 소화하지 못하는 등 아쉬움을 남겼지만 올 시즌 마침내 잠재력을 폭발시켰습니다. KBO 최초 월간 10홈런 10도루를 기록한 데 이어 전반기가 끝나기도 전에 20홈런 20도루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40홈런 40도루도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선수라고 보고요. 우리가 또 상상할 수 없는 또 엄청난 야구 기록들을 김도영이 갈아치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까지 하게 됩니다.
데뷔 3년 만에 최우수 선수 유력 후보로 떠오른 김도영이 팬들의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슈퍼스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유일하게 포털사와 뉴스 콘텐츠 공급 제휴를 맺고 있는 KBC 광주 방송이 최근 네이버 구독자 230만을 돌파하고 뉴스 홈페이지 하루 평균 조회수도 10만을 넘기고 있습니다. 지역의 소식뿐만 아니라 정치 현안, 야구 등 분야별 충성 구독자도 늘며 양적, 질적 성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올해 초 네이버 포털 뉴스 구독자 200만을 돌파한 KBC 광주 방송이 불과 6개월 만에 구독자 2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뉴스와 동영상 콘텐츠를 강화하고 포맷을 개편한 KBC 뉴스 홈페이지 조회수는 지난 1일부터 23일까지 벌써 310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KBC 뉴스 유튜브 구독자도 1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디지털 콘텐츠 소비자를 꾸준히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다음 KBC 포털 뉴스는 하루 평균 조회수 100만 회를 넘겼고 현재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유튜브 콘텐츠의 조회수는 550만에 육박합니다. 최근에는 길이가 짧은 쇼츠 콘텐츠를 많이 생산하고 있고요. 또 기아가 워낙 야구를 잘하다 보니까 또 야구 선수 관련 콘텐츠를 많이 만들고 있었는데 그게 좀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KBC 디지털 뉴스는 야구 등 지역의 다양한 소식 전달과 함께 서울광역방송센터를 통한 독자적인 콘텐츠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정치 명사들이 출연하는 시사대담 여의도 초대석은 지역민의 눈에서 바라보는 정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지역의 숨겨진 면모를 들여다보고 이색 인물을 소개하는 핑거 이슈와 전라도 돋보기가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지역성을 구현하는 뉴스나 기획 특집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내보낸다면 이 KBC 광주 방송은 지역 방송을 넘어서 전국적인 방송으로 또 세계적인 방송으로 나아갈 겁니다. KBC 광주 방송은 지역의 눈으로 보고 만든 특색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지역 시청자는 물론 전국을 넘어 세계 구독자들과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목포대와 순천대 의대 설립을 위한 특별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교육위는 24일 김원희 의원이 발의한 목포대 의대 설치 특별법과 김문수 의원이 발의한 순천대 의대 설치 특별법 등 21개 법률안을 상정했습니다. 전남의 두 의원이 각각 목포와 순천의 의대 설립을 주장하는 가운데 두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 내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학 기간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학교에서는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교실이 열리고 있는데요. 광주시 교육청이 점심을 무상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점심 무상 제공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고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맞벌이와 취약계층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돌봄 교실이 운영됩니다. 이번 방학부터 광주시 교육청은 참여 학생들에게 점심을 무상 지원하기로 했고 대상은 151개 초등학교 6,100여 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초등학교 20여 곳이 도시락 업체 선정 등 어떤 준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초등 돌봄 전담사는 각 학교 전담사에게 중식 계획 수립과 업체 선정, 배식까지 모두 맡긴 것은 부당하다며 학교 구성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을 위해서 급식은 먹여야 되겠다. 하지만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가 너무 크고 업무의 범위가 넓으니 학교 교직원과 여러 사람들의 합의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당장 다음 달 초 대다수 학교가 돌봄 교실을 시작해 무상 중식이 임박한 상황. 교육청은 반발이 이어지자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돌봄 교실의 중식 배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행정실에서 계약은 계약 부서니까 업무를 분담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돌봄 전담사님들께서 그 행정 업무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우려도 사실상 진행해 보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초등 돌봄 교실 무상 중식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중식 업무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져 학부모와 학생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22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보좌관 채용 대가로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로 정 의원과 선거사무소 관계자 2명을 오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월 홍보원 12명에게 520만 원을 주고 15,000건의 홍보 전화와 4만 건의 문자를 발송하며 불법 선거운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의원은 후보 당시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6명에게 경선운동에 대한 급여로 1,680만 원을 지급했고 지난해 7월에는 보좌관 채용을 약속하며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도가 지역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 모임에서 특별자치도법 제정 필요성을 공감하고 정부의 예산 편성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전남도와 지역 국회의원 10명은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성명서 발표로 예산정책협의회를 시작했습니다. 지역의 특색과 필요에 맞는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은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보하는 데 앞으로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30여 년 만에 기회를 맞이한 전남의대 신설에도 전남도와 정치권이 협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 밖에 영암 광주 미래형 초고속도로, 고흥 광주 우주고속도로 등 SOC 확충도 지금 시작하지 못하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국비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 만남을 가진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회로 예산안이 넘어오기 전부터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사업 필요성 설명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낙후되고 소외된 지방 경제를 개선시켜 전남의 내일이 더 희망적인 수 있도록 더욱 힘차게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2년 연속 대규모 국가 세수 결선으로 긴축 재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자체들의 예산 확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최근 잇단 폭염으로 전남에서 가축 폐사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전남도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이후 전남 축산 농가에 닭, 오리 등 가금류 16,000마리가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북과 충북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피해 규모지만 전남도는 시군의 보고가 없어 알지 못했다며 뒤늦게 피해 확인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광주 시민 만여 명이 찾는 등 큰 인기를 끈 도심 속 야외 물놀이장 2곳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북구청은 연령별 맞춤형 풀장과 에어바운스 등 놀이시설을 갖춘 야외 물놀이장이 산동교 친수공원과 동강대학교 운동장에 조성돼 다음 달 22일까지 무료로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물놀이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은 시설 점검을 위해 휴장합니다. 오늘 25일과 30일 광주 남구 일부 지역에 일시적으로 흐린 물이 나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주 상수도 사업본부는 내일과 30일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덕남 정수장, 덕남 배수지, 비상관로 추가 설치 공사를 하는 과정에 일시적으로 송암동과 효덕동, 대총동 일부에 흐린 물이 나올 수 있다며 수돗물 사용 전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공사 전 흐린 물이 나올 수 있는 구역들을 찾아 직접 안내하는 한편 비상 상황에 대비해 빛 여울수를 준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숙박업소 업주를 둔기로 살해한 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서구 양동의 폐업한 숙박업소에 60대 업주의 얼굴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화장실 사용을 못하게 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경찰은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삼성전자와 손잡고 유망한 창업기업과 새 사업 발굴에 나섰습니다.
광주시와 삼성전자 C랩은 지역 30여 개의 창업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삼성 스타트업 데이 광주 행사를 열고 인공지능 비침습 혈당 진단기와 손톱 인공지능 분석,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등 창업 아이템에 대한 기술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광주 지역 스타트업 발굴을 위해 지난해 3월 문을 연 삼성 C랩 아웃사이드 광주는 1억 원의 사업 지원금 지급, 사무공간 제공,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지역 기업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